웃어 새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세븐의 투마치 토커입니다. 강찬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재 사랑가사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부터 할 거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얘기, 그 다음에 이 통일교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좀 보죠. 이거 좀 물어보나 말할 것 같기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30일에 청문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일단 답만. 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옵니다. 네. 일단 답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옵니다. 오, 이제 전원일치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저 민주당 의원들도 어차피 많이. 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오건 안 나오건 던진 거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통일이 안 됐고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쪽은 뭐 사전에 통보받거나 논의한 바 없다 지금 다 그러잖아요. 예. 추미애 법사위원장 거의 뭐 단독 지금 플레이다라고 민주당 안에서 자인을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지금 볼 때는 민주당 내에 저는 이게 솔직히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등 내년 그 지방선거를 노린 공천전이 너무 과열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아니 지금 보세요. 이 정말 너무나 근거가 없어서 예. 그거 맨 처음에 진원지라는 열린공감 TV도 막 그게 지금 그렇게까지 근거가 있던 썰이 아니다 뭐 이런 걸 갖고서 서영교 의원이 계속 터뜨려대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추미애 위원장도 지금 보니까 정청래 지금 김병기 지도부가 떨떠름해 할 정도잖아요. 이런 분들 지금 무슨 얘기가 돌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 지금 내년에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나온다는 소문이 워낙 많은데 최근에 정말 요거는 딱 눈에 보여요. 지금 서영교 의원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감 누구냐라는 그런 식의 그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2위로 올랐어요. 2위로. 나중에는 이제 발표 그 디테일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당이 제가 보기에 야당이 너무 약체다 보니까 지금 그냥 서로 그냥 그 권력 다 본인들이 가져가지고 이 안에서 누가 내가 공천 받느냐 아니면 내 수하 내 측근 누구 어떻게 공천시킬 거냐. 지금 이런 거 가지고서는 지금 사법부를 그냥 여기다 그냥 PPL로 쓰는 것 같아요. PPL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공격들을 이거는 정말 상권 분립해서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했네 못했네 한덕수 총리를 만났네 만에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예. 이거 진짜 지도부하고 상의 안 된 게 맞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상의를 안 했다라고 하고 이제 사실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가 있다가 톤 다운을 해서 이제 당부 지도부와 상의해라 당부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추미애 위원장의 독자 플레이라는 거죠. 독자 플레이라는 거죠. 민주당 쪽 얘기 들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각계약진 국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당 모 의원의 얘기는 당 대표도 자기 정치 하는데 누가 자기 정치를 안 하겠냐. 선수는 사실 추미애 위원장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이다 헌법기관이긴 하지만은 당론이라는 것도 있고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야당 시절에는 뭔가 긴밀히 협조가 돼가지고 얘기도 해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냥 각자 돋보이기 위해서 지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3특검법 연장 얘기 이것도 사실은 어디까지 조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초에 법사위에서 그냥 의원에서 이거 연장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당론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법사위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중앙일보 예전에 보도에 따르면은 김어준 씨가 먼저 얘기하니까 몇 주 뒤에 1주 2주 뒤에 이제 이게 당론으로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좀 강성 당원들의 여론을 받아서 한 명이 지르고 그거를 결국은 당에서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얘기는 추미애 위원장이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에 묻어가가지고 지금 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게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게 4인 외동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뭐 진위 여부가 지금 논쟁이 있지만은 사실상 저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담동 술자리 시즌 2처럼 돼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질러놓고 이거를 사람들이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책이 안 서고 더 세게 나가다 보면은 전략이란 게 뭐가 있느냐. 김병기 원내대표가 100일 때 일단은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이제 사법부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장 탄핵. 탄핵은 아니고 이제 청문회. 그리고 탄핵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좀 위험하다. 집권 야당 같다. 집권 야당이요? 자, 그러면 30일 안 나올 거잖아요.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안 나오면은 청문회가 그냥 불발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5월 청문회도 불렀지만 대법관들 불렀지만 안 나왔었잖아요. 안 나오면 그냥 각자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없죠. 추미애 위원장. 저는 이게 정말 추미애 법사위에 대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거든요. 야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41%도 끌어안겠다. 그들에도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거를 전혀 정부 여당은 아니죠. 여당이 전혀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저는 계속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게임의 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천에서 그건 국민의힘도 똑같고 민주당도 똑같고 역시 강성당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데 필수 자격 시험에 입시 타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능에 국영수를 공부하고 사탐, 과탐을 공부해야 되는데 타격기를 일단 배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 체력장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체력장 뭐 팔굽혀펴기에 뭐 잇몸 일으키기면 좋은데 그때 20점 만점 맞았죠. 근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 이건 타격기예요. 그 UFC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위원장의 그 이제 사고 구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 봐야 될 점 1번. 우선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거 하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사실은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선수가 몇 선입니까? 3선인가요? 3선인가요? 김병기 위원장 16, 20, 24. 3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보이죠. 그 원내대표가 리더로 보이겠어요. 자기 6선이고 국회의장 하고도 남는 선수가 6선이에요. 우선 뭐 본인 자체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그 상임위원장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실 얼마 전에 그 국회의장 그거 나갈 정도고 할 이 정도면 이걸 내가 뭐 김병기 정말 후배 따위에게 따위란 표현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게 먼저 있을 것이고요. 둘째 바로 전임자 정청래 법사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법사위에서 정말 뭐 나가 계세요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진짜 파격적인 행보를 걸으신 끝에 그게 개딸들 환호를 받아서 대표됐잖아요. 본인은 그럼 왜 그렇게 못해? 본인도 역시 개딸들 환호 받아가지고 뭐 경기지사가 됐건 아니면 뭐 저 하반기 국회의장이 됐건 뭐 이제 어쨌든 간에 개딸들 뭐 점수도 따야 되잖아요. 그 법사위원장으로 그러면 이번 한번 그렇게 조희대나 사법 그야말로 저 대법원을 PPL을 삼는다면은 그거 굉장히 한 건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도 보면 어쨌든 본인이 주가를 올려온 것들이 그런 게 많아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축풍 낙엽이에요. 이분이 움직이면 재미있는 게 낙엽이 떨어지는 분이 많은데 이상하게 같은 편이야. 김경수, 드루킹 민주당 때 고발하느라 그랬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렸는데 오히려 윤 총장이 커져가지고 오히려 뭐 이렇게 됐지. 또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처음에 반대하다가 결국은 또 탄핵을 찬성하게 됨으로써 또 친노 친문들하고는 또 각을 세워야 됐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스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벌써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거 저는 오늘 경향신문 사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아주 강하게 이건 여당이 몹시 부적절하다고 썼어요. 경향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파면 안 당할 때 그래서 아직은 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일 때도 경향신문은 윤석열이라고 썼어요. 그 정도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신문인데 이거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저 민주당이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지난번 사인회 동설도 그렇고 오바한 좀 저속하게 얘기하면 뭐 엑스보를 차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 있으면은
뭐 조희대가 부적절한 건 맞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런 논리들의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향신문의 사설이 가르마를 저는 좀 잘 타주고 있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를 어느 정도 얘기해주면 민주당도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유튜브가 지금 대세라고 해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영향을 또 대세가 이렇구나, 흐름이 이렇구나.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시민단체, 예를 들어 민변이랄지 참여연대랄지 이런 단체들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내가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왜냐면 내가 지금 뉴욕 대통령 돼서 유엔총회 딱 서서 기조연설 하면서 한국이 돌아왔다. 그다음에 END 발표하고 이러는데 언론에서 만약에 당연히 보도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정치면이나 헤드라인에 조희대 대법원장, 당장 법사위 난투 뭐 이런 거 막 당장 우리 아침 시사 라디오 쇼의 끝판왕인 김태현의 정치쇼부터 지금 유엔 연설 안 다루잖아요. 아니 저 인터뷰할 땐 다루는데 다루는데 지금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만도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대통령 입장에서 뭐 나 외국 나가서 이 중요한 외교 행사 할 때만이라도 좀 당이 조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슈를 자꾸 만들어내지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이러니까 당무 개입하고 싶은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근데 뭐 엑스볼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엑스볼 중에 엑스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목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언론이 갈등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좀 로키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그 내란 그러니까 3대 특검 전담 재판부 이것도 지금 조금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톤 조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부는? 왜 지도부는 하겠다라는 건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통령실 당연히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가가지고 지금 외교 뭐 미국에 가가지고 비자 문제도 얘기하고 한국인 구금 사태도 의회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재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정무수석이나 홍보수석은 좀 부글부글 끓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에. 아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가서 유엔에서 제일 강조한 그 말이 뭐냐면 한국이 드디어 민주 회복이 됐다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해요. 한국으로 돌아왔다. 네, 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지금 민주주의 훼손,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불가피한 대법원장을 지금 청문회장에 세운다는 결정을 바로 여당 그저 법사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이거 정면으로 찬물을 끼얹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인회 동설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근거가 없는 썰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연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파기환 송심 유죄 취지로 9일 만에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이 파기환 송심을 유죄 취지로 보낸 것 상당히 부적절하죠. 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개인이 뭐 크게 봐도 뭐 평론가가 사퇴하라고 하는 것과 압도적 다수를 가진 정부 여당이 공식적으로 사퇴하라는 것 다르죠. 다르죠. 이건 무게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언터처블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실 입법부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법부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나오게 사법부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다기보다는 재판에 관한 영역에서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도 사실은 사법살인도 있었고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 정치 권력이 사법을 장악한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흐름이 다시 이제 정치 권력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죠. 사법부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사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할 때지 탄핵이나 뭐 사퇴 또는 회동설 청문회로는 오히려 사법부 내에서 더 반발만 일으킨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실질적 효과가 없다. 자 그리고 요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강찬호 의원이 얘기했던 서윤교 의원 서울시장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찾았어요. 드림투데이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서 지난 13일에서 14일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민주당 후보군에서는 박주민 의원 11.9 정원호 성동구청장 9.5 서윤교 의원 9.3 요거 나왔다는 거. 요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요 얘기도 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젠가 동아일보 1면 3면에 실렸던 저 이거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이런 류의 기사들 좋아합니다. 분석 기사들 있잖아요. 이 스트레이트성 기사 말고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에서 막 지금 정치 상황 분석하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친명은 분화 중이다. 개딸의 분화 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뭉쳐있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 강성 지지층이 정권 출범 이후에는 친명, 괄호 개딸, 친정청래, 괄호 청래당 이렇게 갈렸다는 기사거든요. 김진래 평론가, 이거 맞는 분석이에요? 맞는 분석이죠. 맞는 분석인데 뭐 이걸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좀 뭐 너무 세다, 너무 좀 과장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있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100일 좀 지나서 4달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 반년도 안 됐는데 지지층이 빠르게 분화가 되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각자 도생하는 이런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 높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지금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소위 말하는 안 유명한 데에서 한 적은 여러 번 윤석열 정권 때도 뭐 이례적으로 나와가지고 보수 쪽에서 막 비판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권력에 살아있는데 이게 뭐냐. 근데 한국갤럽이 했다라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게 우리나라 최고예요.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물론 뭐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무응답층도 많고 막 그렇긴 하지만은 조사 내용이 아니라 조사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기고 진보는 정치 지도자를 교주로 여긴다. 보수는 군주로 여기고 저 진보는 교주력이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죠? 뭔가 좋고 나쁘고는 나뉘는데, 그러니까 보수 쪽은 권위에 복종해 가기 때문에 윤석열 이를테면 대통령 이런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따릅니다. 하라면 해요. 여기 찍어 그러면 김기현 찍어 하면은 다 우르르 찍고.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진보 쪽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교주라는 게 일단 팬덤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기반한 거는 좀 더 가치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가역으로 시작된 2017년 16년에 시작된 그 송가역 그 있잖아요. 그 손가락 혁명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전통적인 지지층. 그게 이제 개혁의 딸로 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하나는 이재명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지지층이 있고요. 하나는 이재명도 도구다. 검찰 개혁의 도구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효능감이 아니라 행위 자체, 개혁에 대한 행위 자체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딴지 게시판, 김어준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지금 지지층이 분화가 돼서 당대표 선거 때 한번 분화가 됐고요. 언제 지금 이 지지층들이 지금 서로 비난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지난번에 3특검법 연장 합의 파기됐을 때. 그때 정청래 대표가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지시했다라고 하니까 지 혼자 살라고 저렇게 비겁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이재명 지지층이 비난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이 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지지층 분화가. 아니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대선 후보 때 그때 이제 상대인 국민의힘에서 제일 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되냐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논거가 되면 최고의 권력을 견제 세력이 전혀 없는 당내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국회도 장악하고 거기다 대권까지 거머쥐면 거의 독재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거 아니라는 건데 왜냐하면 당내 지금 장악력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더 세게 정청래 대표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보면 민주당의 강한 지지층들의 핵심은 반국민의힘 반검찰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분화된 건 뭐 주요 유튜브 진보 진영 유튜브에서도 약간 분화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하는 거는 지금 여당이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정권까지 정권 영장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 끌어안고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이 한 축이 있고. 근데 더 센 측은 사실은 무슨 소리냐. 검찰청 해체하고 국민의힘 해체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검찰에 대한 거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게 계속 이어져 온다고 봐요. 근데 뒤에 반 검찰 반 국민의힘이 훨씬 활동적이고 훨씬 목소리가 높아요. 이게 어디서 입증됐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박찬대 의원을 당대표 후보로 더 마음속에 둔 것으로 뭐 다 이신점심 다 아는 사실인데도 정청래후보가 됐잖아요. 예. 그쪽이 더 세다고 봐야 되죠. 근데 대통령실은 제가 볼 때는 얹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내놓는 메시지들이 대통령실이 밀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100일까지는 회복이라고 했고 그다음 도약이라고 했는데 도약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 이래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안 찍었던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놓으니까 잘하고 있군. 확실히 일은 잘해 이런 거. 그렇죠. 그래 나도 그러면 힘을 보태야지.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돼야 그 힘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이대 사퇴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그게 다 깨지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국민 통합을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늘 얘기했던 게 국민 통합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관련해서 좀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은 대선 전부터 이런 현상이 시작됐다 그래요. 대선 전부터요? 무슨 얘기냐면 대선에서 이제 거의 이재명 후보의 승리가 굳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캠프 이재명 그 당시 후보 내지 지금 대통령의 핵심 친명 의원들은 되게 초선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기존에는 이 당이 친노 친문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들을 횡사시키고 친문들이 들어오는데 친문들은 초선이라든가 기반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선 때 다 자기 지역구라든가 가가지고 선거운동해요. 그럼 중앙당 캠프에 누가 남느냐? 이게 바로 이제 공천 물 먹고 그대로 그냥 당에 남아있는 친노 친문들, 586 운동권들 그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얘기로 듣기로는 지금 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제 국정기획위원을 맡으면서 거기로도 많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때부터 이미 이거 뭐냐 그 대선 공약이 막판에 좌클릭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마치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3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